되시죠?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이분은 저희 이제 민민의 대표 부부 사업자이신 고덕일 최하른 사장님의 듀엣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고덕일 최하른 사장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시면 항상 인사이트를 팍팍 주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2부에서 나오는 이제 인사이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두 눈을 반짝 들고 어깨 딱 펴고 귀 쫑긋 열고 사장님들이 하시는 온라인 건물주 그리고 프리즘아이오의 기회까지 온오프 라인으로 이 우리 비즈니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스토리들을 싹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쫑긋 집중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온라인 건물주이신 노아미 우리 최하른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비즈니스 최고의 파트너인 고도의 사행정보 세미나를 하게 되는 너무 반갑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된 최하른입니다. 네, 저는 지금 SNS 상에서 노아밍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온라인 건물주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저희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프리즘아이오에 대한 기회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건물주 그리고 뒤에 이어서 고대생 판서로 프리즘아이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네, SNS의 시대, 돈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네, 온라인 건물주 다들 원하시나요? 네. 네, 저도 온라인 건물주를 또 지금도 열심히 쌓고 있고, 지금 제 SNS상에서도 열심히 또 이 건물주를 세우기 위한 컨텐츠가 열심히 또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삼형제의 엄마예요. 그래서 지금 곧 올해 6살이 된 저희 첫째, 5살이 된 저희 둘째, 17개월 된 저희 셋째와 함께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삶을 살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제가 좋은 삶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또 설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용감해. 나는 씩씩해. 나는 나는 소중해. 오늘도 파이팅! 네, 이게 제가 첫째 진짜 아기 때부터 같이 외치던 건데 지금 벌써 이제 6살과 6년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부부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이 아이들이 그 아침에 저희의 외침이나 혹은 저희의 분위기나 저희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저는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그냥 엄마 아빠를 보면서 되게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지금의 저의 좀 큰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좋은 삶을 나름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 온라인 건물주로 하기 전에 언어치료사였어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은 특수아동들 대상으로 이제 언어치료를 해주는 건데 되게 전문직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에요. 저는 이 업이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애들도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이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 제공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나아지는 그 보는 모습이 저한테 되게 성취감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늘 좋은 삶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했었어요. 이 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료실을 제주도에, 제가 원래 제주 사람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치료실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 고덕일 사장님은 심리운동사였고 서초에 5 손가락 안에 드는 서초의 심리운동사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꿈이 어쨌거나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제주도에서 뭐 서울로 가서 대학원도 가게 되고 박사도 준비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넥스트를 막 외치면서 갈 때쯤에 저희 부모님이랑 밥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름아,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엄마, 진짜 열심히 살지.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도 늘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 다음으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가치 있는 시간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걸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항상 5년 후엔 나아지겠지. 또 다음 해엔 나아지겠지.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셋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 그 좋은 시간들을 앞당길 수 있을까? 저는 열심히 일하면 이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일이 아닌 무언가 다른 걸 찾아야겠다라는 게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전문직이었지만 늘 시간에 얽매여 있고 저희의 페이도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일하면 들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앞당겨서 질 좋은 시간을 보낸다? 택도 없겠더라고요. 왜냐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변수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전문직이 나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에 사실 제가 이 온라인 건물주를 바탕으로 한 이 비즈니스를 알게 됐는데 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 부모님과 연배가 같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삶이 어땠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전 보는 순간 사람이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선택권이 넓어지는지를 그 두 분을 통해 너무 느끼게 돼요. 근데 과연 저분들과 우리 부모님의 차이는 뭘까? 저분들과 나의 삶의 차이는 뭘까? 소득의 구조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저는 일해야지만 들어온 소득의 구조 속에 살았다면 그분들은 그때 당시 한 13년, 14년 차였는데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무조건 삶의 구조,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될 이유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27살이었어요. 지금은 37살이 됐습니다. 벌써 횟수로 10년 차가 됐어요.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나를 위해 일을 하니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일을 하는 삶이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면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저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순간순간 저를 잃었고 하루하루 무의미할 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늘 쫓겼고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사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한 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굿라이프. 그래서 소득의 구조를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소득의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네, 이 비즈니스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처음 한 게 뭐였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아무도 없는 연고지가 없는 부산에 처음 딱 떨어진 거예요. 27살. 그때 당시에 지금의 저희의 남편은 26살.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아는 사람들 없지, 지인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블로그였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온라인 건물주의 그 소득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블로그예요. 이때 당시에 저 진짜 블로그 열심히 1일 1블로그 할 정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만들어 놓은 게 막 4,000명 되는 거예요. 제 블로그 이웃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때도 이 블로그 1세대이신 분들은 이미 그걸 통해서 소득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걸 하면서 사실
지금은 SNS가 인스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돼서 그걸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이때 당시엔 또 그렇게 많이 이게 상용화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시작함으로 인해서 저는 한 8년간을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소개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자동으로 들어온 시스템 코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처음으로 인스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해야지 다 그렇잖아요. 인스타 해야지 그래 이제 시장은 바뀌고 있어 했지만 저는 좀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시장이 옮기는 이 시점에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거는 멈추는 게 아니라 도태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불안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성장하는 사람, 지금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SNS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야겠다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SNS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팔로워가 진짜 없었어요. 거의 0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2.4만이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기만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면 이 정도 키우는 건 사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2.4만이라는 이 저의 SNS라는 플랫폼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경험에 공감해주고 여기에서 그 경험에 공감한 사람들이 제가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사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8년간에 사실 지금 이제야 시작한 SNS로 저희 비즈니스 알아보시는 분들은 8년간의 저희의 결과를 1년에 낼 수 있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비즈니스를 조금 검토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최고의 지금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달에 주부 대상으로 하는 수익화 클래스가 열렸어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때 온라인 수익화 동시다발적으로 모인 그 인원이 거의 1000명 정도 동시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온라인 수가 너무 중요해. 내가 이거 알려줄게 했는데 결국엔 300만원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게 30분 만에 완판됐어요.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온라인 수익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원한다. 심지어 이건 그냥 유감만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중요한 건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온라인 수익화를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또 선정을 해주진 않아. 그것도 되게 잘한 우수생 성과 한 2-3명 분들한테만 아이템을 선정해 주거든요. 결국엔 내가 300만원짜리 투자를 해서 그 교육을 받더라도 내가 아이템을 고르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아이템을 선정하지 못하면 결국에 수익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300만원 주고 끝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열심히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버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 쓰는 사람은 계속 돈 쓰고 돈 버는 사람은 되게 소수야.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빅셀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진짜 힘들게 돈을 버시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이 쌓이지 않게 설계된 구조 위에서 계속 노력만 하고 있는 걸까? 이거는 정말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일하고 있으면 이게 돈이 쌓이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은 구조인지. 제가 전문직이었잖아요. 저는 그 구조 안에서 돈이 쌓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물론 저축하면 돈이 쌓였겠죠. 하지만 이게 확장된다거나 이게 줄면 저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SNS 하고 계시죠? 자, SNS에서 지금 돈이 되는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내 SNS를 딱 켜서 봤을 때 인스타에 내가 돈 되는 SNS를 하고 싶어. 근데 SNS를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웰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인스타를 딱 폈을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웰니스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었을 때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고 돈이 되는 그 SNS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즘 사람들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고 반복되는 소비여야 되고 관계가 남는 구조여야 되고 구조 안에서 배우는 방식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택하는 구조고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점을 주는 구조예요.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두 번째 구독형 소비, 세 번째 소비자 락인 시스템, 네 번째 교육.
이걸 말하면 네, 시장이 반응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요즘에 돈이 되는 곳에 다 여기 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뭐 쿠팡, 그 어필리에이트 있죠.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뭐 아마존 그 뭐야? 그 있죠? 어쨌든 아마존 그런 것들처럼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한다던가 구독형 소비는 이런 거예요. 다들 구독하시는 거 엄청 많으시죠? 엄청 많이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엄청 저도 진짜 많더라고. 캡컷도 구독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family. 챗GPT도 그 유료 쓰면 3만 원씩 나가요. 그 돈만 해봐도 얼마예요? 구독형 소비 다 하고 있죠. 구독형 소득 벌어가시는 분 있으세요? 네. 네, 소비자 락인 시스템 그리고 교육 이러한 네 가지가 시장이 반응하는 키워드라니까. 돈이 그럼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온라인 수익화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필리에이트는 어필리에이트만 가져갈 수 있고요. 구독은 구독, 그리고 락인은 락인, 교육은 교육 따로예요.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나 이거 소득화라고 소득을 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인스타에서 계정 날라가면 끊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 소비자가 다 여기 팔로워가 다 있는데 계정 딱 막히잖아요. 다 날라가요.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계정 닫히는 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엔 나를 통한 구독 이렇게 묶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너무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너무 일반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돈이 있고 웰리스가 있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필리에이트, 구독, 락인, 교육까지 다 들어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수익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지금 10년간 자동소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씩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은 이걸 쉽게 말하면 브랜드와 제휴를 맺은 개인이나 매체가 브랜드의 상품 링크나 코드를 통해 제품 홍보하고 해당 링크를 통해 발생한 판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내가 쓰고 좋은 경험을 그냥 매체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인데 요즘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경험의 사람이 돈을 씁니다. 경험에 돈을 쓰는데 누가 팔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진짜 막 멋지고 예쁘고 연예인을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엄청 달라요. 진짜 못생긴 인플루언서도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풀어내는 제품이 엄청 매력적이고 막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써요, 안 써요? 써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인스타에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그냥 저의 경험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셋을 낳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큰 게 이제 복부나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스타에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냥 뭐 만들지도 않았어. 그냥 써가지고요. 그냥 스토리형으로 만든 거예요. 제 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바꿨다. 뭘로? 이 디바이스로 그냥 운동도 못하는데 나 이거 돌려가지고 바뀌었다.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어. 그래서 도와줄게. 너 나랑 같은 고민 있어? 나와 같은 경험 있잖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제가 댓글 달라고도 안 한 이 글에 뭐예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 제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와 같은 공감된 엄마들은 제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것도 했지만 어쨌거나 먹는 걸로 다이어트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이분들한테 야 이거 진짜 너무 사야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의 경험을 인스타에 기록을 하고 공유를 했을 뿐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득이 발생을 한 거예요. 공구 광고형 판매가 아니에요. 판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제품 아니고요. 저는 거의 10년 차를 이 제품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뢰, 진정성 면에서 단순히 한 달 쓰고 나서 제품을 경험한 그 사람과는 엄청 다르겠죠.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그냥 삶에 필요해서 먼저 선택한 제품으로 나의 변화를 공유를 하면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와 그 결이 맞는 그리고 나의 니즈에 나의 필요에 맞는 것들이 그 상대가 필요하면 그게 연결이 되면 그게 돈이 되는 구조예요. 사실 생각하면 진짜 심플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예뻐지고 좋아지는 이 경험을 인스타에 기록을 하고 그거에 공감한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하면 그게 돈이 되는 구조. 제가 설득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강요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는 공유만 했을 뿐인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배트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토리를 올리면 뭐 이렇게 4,000명 뭐 이렇게 보고 뭐 스토리를 올리면 사실 여기에서 사실 제품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제가 스토리 활용을 진짜 많이 잘 하는데 그 스토리에서 릴스를 봤던 사람이 어때요? 제가 팔로워에서 들어오면은 스토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스토리를 통해 사람들이 제 일상도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제가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 여기서가 그 질문도 오시고 그러면서 좀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안에서도 우리도 한 번 만날 땐 잘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면 조금 더 신뢰감이 쌓이잖아요. SNS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나 DM을 통해서 그분들과 신뢰 쌓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여기에서 저한테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시고 저는 억지로 팔지 않았고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공감했고 반응했고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온라인 건물주 자동 소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키예요. 소비자 락인 시스템. 자 보세요.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회원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쿠팡이 문제가 많더라도 사람들이 쿠팡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캡 배송,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 편리성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사실 막아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락인 시스템인데 이게 개인에게는 사실 이 구독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쿠팡, 그리고 뭐, 그 넷플릭스, 뭐 이런 대기업들만 사실 가질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거를 개인한테 줄까? 이거는 정말 큰 매력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회원번호로 귀속이 돼요. 주문, 배송, AS, 바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 담당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앱이 있어요, 저희도.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에 기반 관리사고요. 거기 안에서 개인의 데이터라든지 기록 축적이라든지 루틴화된 사용 환경. 이제 뒤에 그 강사님이 말할 프리즈마이오가 있는데 요즘에 그 웨어러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웨어러블 시장이 엄청나네요. 그게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환경 그 건강 헬스를 그 체크하는 그 시장이 앞으로 엄청 발달이 될 텐데 그 프리즈마이오를 제가 집에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저도 모르게 다음날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날 측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점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줄까요? 제 루틴을 만들어줘요. 내가 점수 나왔으니까 다음날 아침 좀 일찍 먹어야지. 그리고 잠을 좀 일찍 자야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연결된 것들이 다 축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의 이 도구 하나로 인해서 내 루틴까지 잡아주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탈률이 엄청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이거 계속 측정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환경적으로 이게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뭐 누구한테 구매를 하게끔 해서 그분이 구매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진짜 온라인 비서가 다 그 제품 주문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싹 다 해줘요. 저희가 맨날 두드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똑똑한 AI 비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시장이 경험이라면 이 경험을 끊기지 않게 만든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소비자 락인 구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락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구독이에요. 구독, 재구매. 회사가 아니라 저의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넷플릭스들도 회원의 그 구독권을 통해서 자산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 대기업에 하고 있는 걸 나라는 한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일까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진짜 온라인 건물주라고 하는 진짜 자동 소독 시스템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분이 2017년도에 제 정기 구매, 그러니까 매달 구매하는 소비자거든요. 지금 작년 기준이고 이 12월 기준으로 2017년에 시작해서 제가 이거 지난달에 찍었으니까 97회차. 그럼 97번 날을 통해서 매달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제품이 어때요? 배가 좋아졌잖아요. 제품력 때문이에요. 제품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니까 좋아지니까 그 다음 달에도 구매하고
그 다음 달에도 구매하고 그 다음 달에도 구매하고 제 온라인 건물주에 사실 쌓이는 소득의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재구매. 이게 쌓이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수익이 아니라 체감되는 보상이에요. 저희는 딱 누가 구매하잖아요. 그럼 스텔라 아까 AI 비너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그냥 자동대로 띵띵 누가 구매했다는 알림이 딱딱 줘요. 그러면 판매와 보상 거리를 엄청 최소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품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공구 시장이나 이렇게 하면 정산이 바로바로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나 뭐 이제 걸리거든요. 한 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공구 시장이 딱 끝나고 나서 매출 정산이 되는데 저희는 그게 1,000원이건 2,000원이건 3,000원이건 구매를 하자 그럼 바로 이제 정산이 되는 그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돈 들어왔네 신이 나겠죠. 좀 더 열심히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노력과 결과의 연결이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때요?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구의 구독이냐가 중요해요. 회사의 구독이에요? 아니에요. 나 개인의 구독. 재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기준으로 누적돼요? 나를 기준으로 누적돼요. 그 기록이 데이터로 남고 결국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이 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계속 아까 AI, 비서 AI 온라인에서 계속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 소득이 재구매가 되면서 누적 소득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지속형 어필리에이트예요. 자, 어필리에이트가 아까 구독 경제 말했잖아요. 이럴 때 수익이 안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발성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수익이 딱 돼버린다?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재구매, 이 구독 경제가 딱 됐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화가 되는 거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안정화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지속형 어필리에이트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고 지금 10년 차로 자동소득을 만들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요. 그럼 나도 이거 하고 싶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교육 시스템이 또 완벽해요. 아까 그 교육 시스템 300만 원 기억나세요? 얼마? 300만 원. 근데 저희 교육 시스템은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제가 온라인 건물주 상담하면 이 SNS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물어봐요. 비용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비용이 없다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저를 관리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그게 저희 역할이고 그게 저희 일입니다. 라고 하면 진짜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그 커리큘럼도 엄청 체계적이에요. 베이직부터 중급, 고급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윈윈 온라인 시스템, SNS 그 저희 스텝들이 딱 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화의 커리큘럼이 잘 돼 있고요. 단계별 비즈니스 가이드 다 해주고요. 처음부터 혼자 하지 않도록 설계가 다 했어요. 교육이 시스템 안에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50대 분들도 있고 60대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리본기아 님이세요. 유방암을 이제 완치를 하고 나셔가지고 지금 저희의 티그린과 G3와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건강이 호전되고 되게 좋아지셨는데 그런 본인의 스토리를 이 여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인스타를 계정을 만드셨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자기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릴스에 올렸을 뿐인데 이게 막 2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동대로 매출이 막 떠요. 매출. 이게 저희 이제 채팅방에 보면 누가 비회원으로 구매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누구라도 처음인 사람도 5, 6, 70대 이상도 온라인 수익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너무 괜찮죠. 근데 저희는 아이템도 주어줘, 교육도 다 해줘. 얼마라고요? 영어. 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5평짜리 원룸을 시작을 했어요. 한때 이제 나이도 젊었고 나이 어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5평 딱 부산에 왔을 때부터 5평 원룸을 시작을 했거든요. 5평 원룸에서 시작한 제가 지금은 광안대교가 보이는 제가 보이는 셋 나오면서 살고 있어요. 만큼 일을 좋아했지만 잠깐만 쉬어도 수입이 멈추는 구조가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되자 그 부담은 현실이 됐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일을 만들자. 그때부터 공부하고 찾기 시작했고 언제 어디서든 소득이 생기는 방식으로 일하는 구조를 바꿔냈어요. 내 경험과 컨텐츠가 나 대신 일하는 구조. 온라인 수익화 시스템이에요. 지금 저는 9년째 남편과 함께 일하며 일과 가족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 흐름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엄마들의 몸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 온라인 소득 시스템이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10년의 이런 시간들이 저의 삶을 진짜 많이 바뀌었고 늘 남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 생각이 안 드네요. 이렇게 등원을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요. 오늘도 아침에 저희 둘이 같이 세미나 하니까 같이 또 출근을 해서 이야기 나누고 어제 밤에도 비즈니스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사실 이런 것들 애를 어떻게 잘 키울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애들은 그대로 보고 배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둘이 너무 행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려주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건강한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식을 이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너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런 필요하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수익화 미팅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육아를 하면서도 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꿈꾸던 삶을 일상으로 만든 비즈니스의 그 기회를 전 전달하고 있고 지금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바로 진짜 저희 이제 너무나 설레는 아이템이죠. 프리즘 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저희 덕혜사님 해주실 텐데요. 요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웰니스장은 데이터를 원해요. 웨어러블, 워치 있죠, 워치. 그리고 헬스 모니터링 보시면 저희 혈당 측정기 이런 것도 다 트렌드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프리즘 아이어는요, 웰니스 영역에서 그냥 신뢰와 반복을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어필리에이트, 아까 제가 말한 4가지 구조 있죠. 어필리에이트, 구독, 락인, 교육 구조를 엄청 빠르게 작동시켜줄 도구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고덕의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고 보여드린다고 반갑습니다. 난 진짜 잘하죠. 별로 부담되진 않습니다. 그냥 더 잘하면 되니까. 저는 하필 하루 쉬면 또 강의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강의인데 도대체 목요일에 왜 나를 강사로 넣었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러니까 숙기 사장님이 괜찮다 이러는 거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풀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구성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겠다고 그냥 판서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저도 아까 이제 아름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장애 분야의 신윤농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둘이 연애할 때 저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일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근무를 하고 이제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으면 늘 카페로 향했던 것 같아요. 가서 뭘 했냐? 서류 작성했어요. 서류 작성해서 오늘 아이들과 했던 수업을 일지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여자의 대화 주제는 항상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좋아했던 한 저와 사랑했던 저 여자가 왜 그 일을 바꾸게 되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세미나에 왔을 때 처음으로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한 커뮤니티에 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갇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을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너무 낯선 가치관과 너무 낯선 인생관과 너무 낯선 사고방식과 너무 낯선 라이프 스타일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너무 불편하고 낯설었는데 저는 그 낯섦을 외면하지 않고 질문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한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저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좋은 삶이라는 건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챙길 수 있는 삶이 좋은 삶이구나. 그러려면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나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충분한 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내가 내 삶을 좀 온전하게 좀 살 수 있겠구나. 사실 저는 뉴스킨을 해서 한 달에 1억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안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좋은 어른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 좋은 어른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이 일이 저한테 좋은 어른이 되는 어떤 도구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 를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시장에 맞춰서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제 항상 강의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뉴스키를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는 만큼 당신도 알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있을 만큼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까 강의 중에 구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요즘의 경기가 어떠나요? 경제 성장률이 좋나요? 특히 우리나라는 좋지가 않죠. 그 와중에 매년 꾸준히 성장한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구독, 경제 시장이에요. 2020년에 40조에 달했던 이 시장이 2025년에 몇 조의 시장이 됐을까요? 100조의 시장이 됐습니다.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나는 매달 자동 이체와 같이 구독에 돈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쓰고 있죠. 하나만 쓰세요? 몇 개 쓰세요?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7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쓴대요. 아닌 것 같죠? 나 7개 안 쓰는데 세봤더니 7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있어요? 넷플릭스, 쿠파, 유튜브, 캡커, 뭐 어플. 정수기는 안 하세요 혹시? 요즘에 모든 가전이 비대. 구독이요. 맞아. 비대 깔끔하시네요. 비대. 요즘 TV도 구독하고 맞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독 1세대가 뭐였냐면 이때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이었어요. 맞죠? 그때도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2세대로 넘어와서 정수기, 우리 뭐 안마기 이런 거를 일시불로 사지 않고 구독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우리가 3세대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로 구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는 구독을 단 하나의 돈도 쓰지 않고 계신 분. 핸드폰 안 쓰시나요? 맞죠? 그것도 구독이에요. 핸드폰 요금도 구독이에요. 몰랐죠? 우리가 매달 자동이체가 되니까 잊고 있었던 건데 그것도 매달 구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이 구독에 판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두 번째. 그럼 나는 매달 자동 이체가 아니고 자동 입금되는 구독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의견은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구독 경제에서 지출자로 남고 있거든요. 이 지출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판권의 소유자로 넘어간 사람이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또 토요일에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잡히면 안 되는데 몰라요. 뭐 두 번 들으면 두 번 듣는 거고. 자, 우리 둘째 유희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막 앉아가지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그 상황극 놀이를 하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하냐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컨텐츠에 개인이 구독과 좋아요와 팔로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왜 원해요? 그게 돈이 되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와 팔로우와 콘텐츠가 나의 자산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산이에요?
플랫폼의 자산이에요. 다시 내 건 줄 알죠? 우리 누아민 님도 2.4만이 본인 건 줄 알거든요. 누구 거예요? 인스타 거예요. 돈은 컨텐츠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소유한 사람이 돈을 법니다. 다시 돈은 컨텐츠에서 벌리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소유한 판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Y 뉴스킨이냐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온라인 수익화 해가지고 팔로워 늘리려고 구독자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소유의 구독 소비자를 락인시켜야 돼요. 이 게임이에요.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일반적인 일은요, 이걸 통해서 단발성 수익을 얻어요. 여러분, 팔로워 노동이에요, 안 노동이에요? 노동이요. 노동이죠. 구독 노동이에요, 안 노동이에요? 얼마나 노동했으면 우리 둘째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를 익히겠어요. 노동이 안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좋아요 노동이 안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콘텐츠 노동이 안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여기서 단발성 수익을 얻는 사람은 이걸 계속해야 돼요. 이게 저는 세상이 바뀐 다른 형태의 노동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컨텐츠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구독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기 위한 노동은 줄어들고 좋아요를 받기 위한 노동은 줄어들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매달 발생하는 자동 소득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소득을 얻고 싶으냐는 거예요. 전달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와인 뉴스키냐? 뉴스키는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를 수단을 통해서 나의 아까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배민, SK 오, 이렇게 똑똑해요. 가족 결합을 묶어놔가지고 빠질 수 없게 해놔. 중요한 건 매달 소비를 발생하는 구독자를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독자를 소유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키키맘이 연봉 1억을 공부로 벌어도 구독자를 소유했어요. 단발성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뭘 해야 돼요? 또 연봉 1억을 하기 위해서 창작의 고통과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달라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통의 판권을 가진 사람은 그 노동의 수는 줄어들고 어때요? 매달 발생하는 구독 소비자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한숨이 들리지? 한숨이 서도 돼요. 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는 제가 지금 프리즘 아이오를 설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냐. 마지막에 프리즘 아이오에 대한 그 설명은 딱 한 문장이거든요. 제가 프리즘 아이오에 대한 기회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뷰티 쪽에도 1등하고 있고요. 체중 조절에도 1등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항산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보통 얼마 정도 쓰냐면 한 15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정도를 매달 구매를 해요. 아까 아른 사장님 세미나에 몇 회차라고요? 97회차 97번의 달을 매달 스스로 정기 구독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 구독한 소비자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로 잡아서 15만원이라고 칩시다. 15만원. 15만원 쓰는 정기 구독 소비자를
30명 만들 수 있겠어요? 싫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약 4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건 이 450만 원의 매출이 자동 매출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넷플릭스에 매달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소득이 얼마가 되냐? 100만 원이 됩니다. 이 100만 원은 자동 매출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동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광안대에 보이는 우리 집 얼마냐면 동수에 따라 다르지만 6억에서 7억 정도 해요. 보니까 그 부동산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월세 1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물론 보증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거는 온라인 건물주, 이거는 오프라인 건물주.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6억 버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30명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죠? 갑자기 할 수 있어요. 30명을 매달 공구처럼 팔려고 하면 못해요. 차라리 다른 노동을 하지. 근데 30명을 구독 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할 만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30명 구독 소비자를 가진 판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얼마 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매출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러면 20명만 있어도 450만 원 정도 매출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왜? 너도 원하니까. 그럼 얘도 30명을 가지고 얼마 벌어? 얘도 똑같이 10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럼 나는 얼마를 버냐? 나 플러스 한 명을 후원한 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아서 173만 원을 받게 돼요. 어떻게? 매달 정기 구독하는 사람을 통한 정기 구독 수입이. 다들 170만 원 정도 월세 받고 계신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2명, 3명, 4명 정도 알려줄 수 있겠죠. 왜? 지금 구독 경제 시장인 백조의 시장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온라인 수익과 배우려고 1000명이 동시에 접속한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소득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 4명 정도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100만 원씩 벌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소득이 얼마가 되냐? 4명이 만들어졌죠?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4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나한테 500만 원의 소득이 생겨요. 500만 원의 어떤 소득이에요? 매달 정기 구독한 것에 대한 매달 정기 소득이 생긴다고요. 조금 더 와닿게 해줄게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직접 만든 정기 구독 소비자가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맞죠? 이들이 최소 15만 원을 써서 한 달에 450만 원의 매출이 오늘만 일어나요? 다음 달에 일어나요? 그 다음 달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4명이 30명씩 가지고 있잖아. 30, 60, 90, 120명이잖아요. 맞죠? 120명이 15만 원씩 쓰고 있으면 얼마예요? 450만 원 더하기 2하면, 곱하기 2하면 900, 18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합치면 약 2200만 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 구독 소비자에 의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2200만 원의 매출에 의한 얼마를 받고 있다고요? 500만 원의 소득을 매달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구독자, 팔로우, 좋아요, 컨텐츠. 이거 누구 거다? 플랫폼 거다. 소유가 누구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 릴스 열심히 만들었는데 갑자기 인스타가 어떻게 해놔요? 왜? 몰라. 직원이니까. 직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유튜버도? 왜? 내 게? 아니니까. 그 중요한 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 단발성 수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수단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 내 소유의 구독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SK 돈만 낼 게 아니고 SK처럼 돈을 버는 나의 구독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진짜 자동소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이 2,200만 원은 매출에 대한 구독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사업이 멀티 프랜차이즈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가 1차입니다. 자, 나는 4명에게 후원을 했지만 이들이 2명씩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제가 있어. 체험 만족이 돼야 돼. 그러면 이들은 전달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왜 매달 돈을 내요? 체험을 해봤는데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구독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냥 보면 되는데 왜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해요? 어떤 만족을 해요? 하다 끊어보신 분 잊어버리죠. 중요한 순간에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구독을 해야 하네요. 그게 락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락인을 하는 체험 만족은 뭐예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예뻐지고 싶은 사람? 죽고 싶다는 얘기는 해도 늙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인간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냐? 그거를 일단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 이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나는 2차에 몇 명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차, 4차, 5차, 6차까지 만들어진 구독의 판권에 대한 5에서 15%를 당신에게 소유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부부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2명도 2명씩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3차가 몇 명이 돼요? 8, 2, 16. 이 16명도 2명씩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2명. 2명씩 할 수 있겠죠. 5차까지만 내려가도 64명. 그럼 몇 명이 되냐면 120명의 구독의 판권을 가진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이 120명이 최소 30명의 실질적인 구독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이 돼요? 3,600명의 구독 소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3,600명의 구독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 내가 직접 만든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명. 4명은 아니야. 30명. 잘 따라오고 있죠? 30명. 그러면 나머지 3,570명이 어떤 구조로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복리,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 복리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현금으로 차 사보면 다 들어봤죠? 너무 많아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로봇 계산기 책 안 본 사람이 없어. 여기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복리밖에 없어요. 그 당신의 소득에 복리가 있느냐? 밑에는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복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내가 봉급생활자거나 자영업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고소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리, 레버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구조를 통해서 복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3,600명의 구독 소비자를 당신 혼자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30명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120명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또 보니까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끝낼까요? 5분만 더 할까요? 자, 5분만 더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안 오실 분도 있으니까
제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투자의 관점에서 닭을 표현해요. 닭. 내가 닭장의 주인이에요. 닭이 뭘 해요? 알을 낳아요. 알은 뭐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돈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깨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모이지가 않아요. 병아리가 되기 전에 깨버리면 모이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이 알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면 이 닭이 뭘 만들어요? 알을 낳기 시작해요. 이거를 복리라고 해요. 투자에서 돈을 버는 원리예요. 투기 말고 투자. 아시겠죠? 이 시간과 복리가 들어가지 않는 투자는 투기거든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닭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알이 많이 늘겠죠? 자, 내가 닭 하나를 가질 땐 내가 알 100개를 가져야지가 무모한 목표야. 맞죠? 불가능해요. 알을 몇 개를 낳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0개로 하자. 닭 하나로 1000개 알 모을 수 있어요? 쉽지가 않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닭 20마리 가지고 있어. 또는 닭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알 1000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억을 모아야지 하면 되게 커 보이는데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으면 내가 돈 벌고 1억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목표가 시간과 복리를 적용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목표다.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업이 똑같아요. 사업의 구조도 닭이 알이 되고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시간이 지나면 이 닭이 알을 낳아요. 그러면 복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시간과 복리를 활용할 수 있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치료실을 스스로 차리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과 복리를 활용할 수 있지?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를 풀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간과 복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나요? 네. 자, 그럼 다른 질문. 요즘에 수익화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죠? 자, 내가 주체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뉴스킨에 대안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복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은 뉴스킨의 대안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고 있다? 그거는 대안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복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분은 이 일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즈 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리즈 마요 꺼내 주시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펴줄래요? 몇 점이 나오는지? 너무 공개적인가요? 저만 할게요. 이게 항상 수치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연결이 안 됐어요. 잠깐만. 연결 안 이게 됐어요? 켜졌어요? 펴졌어요? 켜졌어요? 됐다. 할게요. 손가락만. 올려주세요. 열고. 네. 장치 연결 끊어. 좀 가까이서 해야 돼. 공개적으로 괜찮겠어요? 그만해보세요. 몸체 났습니다. 자, 몇 점이 나왔거든요. 그게 뭘 뜻해요? 나의 항상한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표현된 수치는 행동을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점수가 높여지려고 할 거고 사업자도 이런 걱정하더라고요. 점수 높은 사람 어떡해요? 여러분들 제가 헬스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에 가면 이상한 현상이 항상 있어요.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매일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어요. 운동을 매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려고 노력해요. 맞죠? 근데 건강이라는 건 내가 안 좋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프리즘 아이언은 딱 한 문장이에요. 프리즘 아이언은 내가 소유한 구독 소비자를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즘 아이언은 내가 소유한 구독 소비자의 매달 이용료를 높여줄 거예요. 안 떨리세요? 다시. 프리즘 아이언은 내가 소유한 구독 소비자의 숫자를 늘려줄 거예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소유한 구독 소비자의 이용료를 높여주는 거예요. 15만 원으로 제가 잡았잖아요. 저게 30만 원 될 수도 있고 60만 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자동 매출은 늘어나고 자동 소득은 어떻게 해요?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어쨌든 요즘에 이 구독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를 우리 5살 아이한테도 해달라고 할 만큼 그것이 돈이 되는 시장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대형 플랫폼 안에서 팔로워와 구독을 늘려서 컨텐츠를 내가 대신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내 소유의 구독 소비자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의 부를 얻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